그 참. 청와대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해가지고 긴급 안보 관계장관회의 주재해서 남북이 공동조사를 위한 군사통신선을 복구하는 것을 요청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북한인지 월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됩니다만 어쨌건 간에 북한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되고 나서 북한 쪽에서 이 통신문을 통해 가지고 상황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줬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까지 나온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시신이나 찾아야 되는데 이제 대한민국 국방부가 발표한 거랑 북한이 발표한 게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상 조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주말 내내 뭐 해경이네 뭐 가서 지금 시신 수습하고 이러는 거. 또 북한 쪽에서도 우리도 따로 지금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남북 공동조사를 하려면 뭔가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통신선 복구하는 것을 요청했다. 근데 이게 문 대통령이 요청한 거에 가깝습니다. 국방부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보통 예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북한이 거절하기 힘들 거다.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외교 행위에서 이제 대통령이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실무적으로 사전에 좀 협의가 되어 있어야지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인데 저는 이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네. 생긴 상황이라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이 정치적인 이제 그걸 무릅쓰고 어쨌든 간에 과감하게 던지신 거죠. 이 국면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 예. 어제 그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 발표한 내용을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대로 보는 게 가장 담백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2.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함.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길 바람.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함. 3.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임.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람. 4. 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도 있으므로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 대해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오늘 회의는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하였다. 끝.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이게 발표가 됐고 북한 쪽에서도 바로 통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 쪽에 공동으로 조사하자라든지 통신선을 복구하자라든지 요 행위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 통신선 복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네. 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까지 끝나면 안 되고 진상조사나 뭐 시신 수습 같은 거는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공동으로 이제 그 NLL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까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이 통신선을 회복을 해야지만이 서로가 이제 조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남쪽이 남쪽을 하고 북쪽이 북쪽을 하더라도 상호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좀 되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받아 사실은 줘야 됩니다. 어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다시 대통령께서 수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비슷한 말씀을 또 쭉 하셨어요. 예. 예. 이렇게 거듭 이렇게 박아두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야 돼 맞죠? 네. 예. 이게 뭐 보편적 정상 절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신 수습, 그다음 진상 조사, 그 이후에 그 책임자 처벌 문제를 이제 제기할지 문제는 이제 그 진상 규명을 한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 정치인이 했다면 막말일 수도 있는데요. 네. 뭔가 이게 남북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착착 뭔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서로 남북 정상 간에 친서를 주고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아주 이례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사과까지를
신속하게 한 상황인데 주말에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 장관에 의해서 이런 이 제안을 했으면 빠르면 오늘 중에도 북한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돼버리면 또 이게 식어버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서를 주고받은 이유가 또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김정은의 김여정의 이런 행위를 중지시켰던 이유가 최소 트럼프나 문 대통령과 관계는 끼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사과까지 해놓고 뭐 진상조사라든지 공동조사 같은 것을 거절할 명분은 사실상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황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이게 남북 대화의 또 다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렇죠. 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개인의 죽음이 이게 어떤 시대 전환의 전환점이 됐다.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면은 이게 그 사람을 뭐 죽음을 막 이용하는 것처럼 돼버리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먼저 예, 단서를 그러니까 달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난 9일날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를 했고 이 흐름선상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있었던 이 사건도 이렇게 이 뭐라고 합니까? 이 과정 속에서 녹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 엄청난 불상사죠. 이제 엄청난 불상사고 이제 불행한 일이고 대통령 말씀 뭐 오늘 아침 수보 회의 그대로 이제 불행한 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민간인이 피격해서 사망했다라는 그 자체 하나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이렇게 별개로 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민간인의 사망을 어떤 뭐 계기로 뭐 이렇게 이제 워딩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꼬여버리는 것이고, 예. 그거는 그대로 철저히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랍니까, 뭐 휴머니즘 관점에서, 뭐 이념을 떠나서 조사하고, 시신도 수습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일면하고, 그 다음에 진서교환과 유엔 연설, 그 뒤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빠른 화답,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맥락, 이걸 또 살려나가는 거고, 이 두 개를 조금, 지금은 조금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게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참 그렇죠. 말하면서 저희도 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게 한쪽에서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실은 맞아요. 청와대나 정부에서 어떤 누구도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잘못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게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당연히 외도를 하는 거죠. 애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애도하고 비난하는 걸로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결국엔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이거를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막 전쟁 직전까지 그렇죠. 가고 욕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도 그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굉장히 즉각 빠르게 응답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언론이 하나가 더 문제라고 보는데 북한에서 이제 남쪽 영해를 침범 말아야 된다의 방점을 찍어서 지금 수색을 명분으로 해서 NLL 넘지 마라 이렇게 경고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에 방점을 찍으면 안 되고요. 북한이 뭐라 그랬냐면은 시신을 수색해서 넘겨줄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할 테니까 지킬 건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북한이 즉각 거절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서해안에서는 NLL이 문제돼서 서해 교전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인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도 평화회담을 하기도 하고 평화회담을 하는 와중에서도 영토 문제가 걸릴 때는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국가가 존재하는 방식의 이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평화가 생기는 겁니다. 예. 대통령도 굉장히 답답하시겠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박근혜 7시간 프레임으로 갖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7시간은 정상적인 업무 시간에 청와대 집무실에 나와서 집무도 안 했던 사람이 시술 등으로 그 의심되는 어떤 상황을 하면서 일을 안 했거든요. 당시 수요일 날 집무실에 나와야 되는 사람 이거랑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한 대통령이랑 아래에서 진상 파악하고 오늘도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국방부 등을 통해서 나오던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미 행적은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고하는 과정들이
예를 들면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는 상황에서 첩보 단계니까. 지금. 첩보 단계에서 진상 파악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 과정이 걸렸다 그래서 대통령을 뭐 비난하는 이런 식의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정말 악의적인 거거든요. 아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TV로 시청하는 속에서 세월호는 침몰하고 있었고 대통령만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 대통령의 그 권한이나 권력이 집행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네.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 그 김병주 의원이십니까? 네, 우리 육군 대장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표현대로 이 모든 첩보라는 건 뭐 점이고 이 점을 하나하나 이어야지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는 정보가 되는 건데 그거를 그리는 과정이 이 과정도 한미가 같이 정보가 모여져서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인데 그 정보가 채 모이기도 전에 도대체 그 대통령이 그 무슨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문제 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 예. 제가 거친 표현을 썼는데요. 저기 뭐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역시 상근부대면. 예. 원래 그러냐. 저기 부처 눈에는 다 부처로 보이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돼지 눈에는 다 돼지로 보인다고. 예. 많은 분들이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똑 네. 같은 줄 알아 보면. 네. 많은 분들이 어쩔 땐 답답해합니다 민주당을. 네.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인들 입장이라는 게 또 있고 어쩔 때는 조금 더 세게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넌 몸살인 게 아닌가라고. 그럴 땐 조금만 센 발언이 나오면은 뭐랄까 역시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서 아니 좀 맞아도 돼요. 좀 맞아도 돼요. 맞아도 되는데. 어,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비교들 하잖아요. 50보 100보도 아니고 한보하고 100보 차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기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북한의 서로 간의 교신을 만약에 감청했다고 쳐봐요. 그럼 북한 쪽에서 월북자로 보인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보고를 했다고 쳐요. 이걸 이제 대한민국 군대가 이거를 들었다고 치자고요. 대통령한테 월북자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바로 보고합니까? 그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실종된 사람이 하나 있고 월북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상황이 계속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예, 예. 바다를 가보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그렇죠. 무슨 한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까마득한 곳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 이걸 진상 파악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다. 예를 들면 굳이 말하자면 이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 못한 뭐 해군이 뭐 잘못이 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국방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그런 있는데 이야기할 수 대통령을 있죠. 지금 세월호 7시간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 대통령 입장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무슨 뭐 아카펠라 공원을 보러 갔네만에 지금 생방송으로 대한민국 국민 304명이 돌아가시는 사건을 생중계할 때 자고 있었던 사람하고 같습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지금.